네, 3335 오후장 공약주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 그리고 세 분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께는 자세한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335 오후장 공약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화콘덴서, 두 번째는요 삼지전자, 마지막은 현대제철까지 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불을 어떻게 켜주시고 꺼주셨을까요? 확인하지요. 자, 삼화콘덴서와 삼지전자는 세 분 모두 만장일치인데 현대제철 한 분께서 불을 꺼주셨네요.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화콘덴서 출발해 보죠. 자, MLCC 대표적인 종목이니만큼 MLCC 이야기가 눈에 보입니다. MLCC 업황 회복 기대감 두 분께서 꼽아 주셨고 그리고 성장 대비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는 의견까지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인데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화콘덴서 어제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MLCC 관련주 삼성전기에 비해서도 오늘 상승폭이 눈에 띄게 큽니다. 현재 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64,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화콘덴서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삼화콘덴서 모습이 좋습니다. 5.54% 오르면서 64,800원, 9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국내 유일의 대부분의 콘덴서를 생산하는 이제 종합 콘덴서 생산업체인데 이제 그 자회사 이제 삼화전기까지 생산하는 전액 콘덴서까지 다 하면 거의 대부분 모든 콘덴서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주가 프리미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적층 콘덴서 그러니까 MLCC 이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전자부품이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IT 제품들 자체가 고기능화되고 있고 여기 이제 자동차 이제 전장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상용화가 된 이제 5G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수요처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 커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앵커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삼성전기까지 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MLCC 이쪽 분야에서 이쪽 섹터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고 작년에 이제 사상 첫 영업이익도 1조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삼화콘덴서, 삼성전기뿐 아니라 아모텍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관련 섹터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시드리는 이제 투자 포인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작년 7월 13일 날이 이제 고점인데 109,500원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현재가가 65,000원입니다.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낙폭이 좀 성장성 대비해서는 낙폭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일단 실적 개선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1%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 340% 증가를 했었고요. 한 해 자체를 보더라도 4분기뿐 아니라 이제 한 해 전체를 보더라도 매출액이 거의 40% 가깝게 한 37% 이상 증가를 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70% 가깝게 269%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조금 더 증가폭이 커서 거의 300% 가깝게 298% 증가했었고요. 작년 한 해도 한국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전기 제품 전기 이 IT 쪽 부품 쪽에서는 올해도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1위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2019년 추정 컨센서스도 무난히 이제 1,000억을 돌파하는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기저에는 일단 전방산업의 MLCC 시장 자체가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언급드렸지만 IT 부품 가전이라든지 컴퓨터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5G라든지 전장 쪽이 워낙 고부가 가치거든요. 이쪽 부분까지 해서 수요처가 워낙 이제 광범위해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서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
450억 규모 올 연말 정도에 이제 돌아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MLCC 신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선제적 증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은 계속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특히 그 안에서도 2017년 같은 경우에 한 16% 정도밖에 전장용 부품 MLCC 매출 비중이 되지 않았는데 2018년 그리고 19년 해서 뭐 30% 올해는 한 40% 이상 거의 뭐 요 정도 상회를 할 거다.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이 부분이 워낙 고마진이기 때문에 네. 계속 수익성이라든지 실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주가 낙폭이 어느 정도 과대하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수익률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호황 지속 전망 속에서 그리고 낙폭도 과대한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삼화 콘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삼지전자입니다. 5G 관련주죠. 역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통신장비 업종의 실적 회복, 5G 신규 투자 사이클,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될 것이다. 세 분 모두 불을 켜주셨는데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11,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자, 장대 양봉이 나온 날 9일쯤이었습니다. 5G 모멘텀을 제대로 좀 발휘한 날이었는데 삼지전자 어떤 투자 전략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그쪽 단기 모멘텀도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 정도 눌림목에서는 기대 수익을 아주 높게 가져가시지만 않는다면 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삼지전자 자체가 이제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 무선 통신용 중계 장치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쪽 매출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상용화된 막 시작된 시장이 이제 개화된 5G 시장에서 이쪽 매출 수요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외형 성장이 중계기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중계소 그러니까 중계기 이쪽 수요가 더 촘촘하게 더 들어서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야 뭐 조금 5G에 대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멀리 보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쪽 수주가 계속 삼지전자 쪽에서는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당장의 이제 수익성보다는 좀 외형 성장 본격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시장에서 확실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 벤더는 이제 LG U+인데요. 일단은 뭐 고전까지는 뭐 LTE 중계기나 각종 장비 납품하면서 매출 규모를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5G로 단기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적 자체를 한번 보면 작년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한 78%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한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을 냈던 시장의 모멘텀을 받았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뭐 좋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분기가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18년 전체 매출도 보시면 한 1조 4천억 조금 상회하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한 매출은 10%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한 325억 나오면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37% 정도 하향하는 그러니까 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퍼가 한 5.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퍼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청산 가치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감소했던 영업이익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자체가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보다는 이 부분에서 매출 성장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3년 매출액 한 2014년부터 17년, 18년까지 해서 최근 한 3, 4년 정도 매출액이 가장 증가한 기업이 삼지전자인데 이 부분은 M&A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1조 이상 되는 회사를 M&A를 했었고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전 말씀드린 5G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계기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확실하게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외형 성장을 이루는 그 뒤에 이제 수익성 문제가 따라오겠지만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충분히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지전자였습니다. 세 분 모두 불을 켜주신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가보겠습니다. 주가 측면 그리고 밸류 측면으로 봐서는 두 분은 불을 켜주고 계세요. 낙폭 과대 측면으로 봤을 때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 부진을 감안해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다만 한 분께서 제품 가격 인상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0.41%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8,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죠.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빨간불이고요. 거기에 기관도 매수로 동참해주는 날도 눈에 띄는데요. 현대제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아까 전에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까지 제가 덧붙여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제철 투자 포인트는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이제 포스코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격대가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1분기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소폭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 주가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그 실적 영업이익 수익성이 한 1,700억에서 한 1,900억, 2,000억 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브라질 댐 붕괴 사고 이후로 철광석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철광석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철용 원료탄이 이제 석탄 이쪽 부분도 호주 쪽에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이게 상승을 했는데 아까 전에 그 오프를 켜주신 분의 지적만큼 그러니까 원가 상승 부분, 원재료 상승 부분이 제품 상승 가격의 반영 자체가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1분기 실적까지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수익성이 차질이 있으면서 미치지 않을까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분기까지 보시면 매출액이 한 5조 3,125억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6% 소폭 증가를 한 거고 영업이익은 한 22% 정도 줄었습니다. 수익성이 한 3년 내내 지금 조금씩 소폭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간신히 이제 연간으로 1조 정도를 이렇게 지키는 그림이었거든요. 우선 수익성 부분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 이게 반영이 안 된 측면에서 이 원재료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어떤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철 스크랩 이게 고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재료 비중에서 한 6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한 5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철광석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철광석 같은 경우 한 17%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원료가 되는 석탄이 한 21% 정도. 이렇게 이제 원재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6년에 1조 4천억대에서 이제는 작년은 1조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였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성 관건은 이제 주가의 관건 조금 위로 더 업사이드가 있으려면 수익성 확보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비중이 최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고철 매입 가격을 한 35% 정도 낮췄거든요. 그리고 생철도 마찬가지고요. 생철은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 20% 이상 낮춰서 이제 공급을 받으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철 가격은 35% 정도 낮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재료 상승 판매가 마진을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 그리고 일단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을 이제는 자동차 강판, 현대기아차에 보통은 납품을 하는데 이 부분부터 조금씩 2017년 하반기 이후로 톤당 6만 원 인상한 뒤에는 계속 동결이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는 상승세를
이제는 협상력이 조금씩 키워가면서 이제는 가격에 반영이 되는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올 한 해 전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경우에 0.4배가 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저평가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333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삼화콘덴서와 삼지전자, 현대제철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의 의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장 초반과는 다르게 상승 반전을 유지하면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10일거래일째 동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시황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으로 이어가 보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